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기관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회사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집에서 나와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평일 5일은 기숙사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주말에만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자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말에 모든 직원이 회사를 비우고 집에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직원 2명이 한조가 되어 당직을 서고 있어요. 옛날 선배들 말로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남자 직원들이라 남자들만 당직을 섰다고 하는데 요즘은 남녀 직원 비율이 거의 반반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남자 직원들로만 당직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여직원들도 돌아가며 당직을 함께 서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당직을 서는 날에 같이 당직을 서게 배정받은 여직원이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26살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일도 잘하고 성격도 애교 있고 상냥해서 남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비슷한 또래의 신입 남자 직원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키는 좀 작지만 귀여운 느낌의 여직원이었습니다. 남자한테 인기가 많을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그녀 좋다고 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그녀와 함께 당직을 서는 건 처음이었고 솔직히 처음에 저는 그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기도 했고 사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괜히 얽혀서 복잡한 일이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딱히 꼬실 생각이 없으니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사실 당직이라는 게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컴퓨터 켜놓고 그 앞에서 시간 때우면서 문제 생기지 않게 지켜보는 일인데 당직 서면서 큰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당직 서면서 드라마도 보고 놀다가 집에 갑니다. 그날도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당직 서는 그 여직원이 자꾸 궁금한 게 있다면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는 대로 대충대충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 물어보길래 속으로 입사 3달째인데 얘는 아는 게 뭐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으로만 대충대충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뭔가 제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는지 현장으로 가서 직접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현장은 정말 넓고 어두워요. 밤에 내려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밤에는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직 설 때도 현장 근처에는 가지 말라면서 겁을 주는 바람에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가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 앞에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려달라고 옆에서 치근덕거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간신히 무서움을 참고 일단 현장으로 내려가서 불을 켜고 천천히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녀가 제 옆에 바싹 달라붙어서 설명을 듣더라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답도 잘하고 리액션을 하면서 자꾸만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슬금슬금 옆으로 뒷걸음질을 쳤는데
제가 한 발 물러나면 그녀가 한 발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순진한 척 하면서 의도적으로 남자 꼬시는 스킬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설명 다 해주고 이제 알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길래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자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현장이 넓고 기계들이 많아서 평소에 사람이 없고 기계가 꺼져 있어도 잡소리가 한 번씩 나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멀리 있는 기계에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녀도 깜짝 놀라서 엄마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 등에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이렇게 붙어서 가도 되냐고 하길래 속으로 좋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러라고 했죠.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생각보다 볼륨도 꽤나 있고 보드라운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워낙 넓은 현장이라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 걷다 보니 뒤에서 점점 느려지면서 저를 끌어당기는 듯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도 뒤에서 당기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짜증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녀의 눈망울이 그렁그렁한 것이 뭔가를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녀를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제 팔을 꼭 끌어안고 자기 몸을 밀착시키는데 일부러 내게 이러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 겸 빨리 돌아가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허리에 손을 슬쩍 감았는데 분명히 자기도 느꼈을 거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허리를 감은 제 품으로 더 파고들었어요. 이건 더 이상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해버렸어요. 마침 지나가는 곳이 구석이기도 해서 CCTV 사각지대라 보이지도 않을 거라 마음 놓고 키스를 했습니다. 역시나 원하고 있었는지 제 목을 끌어안으며 당기더라고요. 한참 키스를 하다가 잠깐 입술을 떼고 대체 언제부터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요즘 들어서 자꾸 신경 쓰이고 있었다네요. 그녀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 있지 않냐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지 자긴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같이 당직 서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대답할 필요도 없이 키스를 해서 제 마음을 알려줬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가 순찰이라도 돌 수 있으니 적당하게 키스하다가 끝내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녀와 밤새도록 옆에 붙어서 계속 키스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겉모습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고 밝히는 여자 같아서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냥 따로 만남을 즐기고만 있어요. 그녀도 이런 관계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고 은근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어장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도 회사 안에 더 있는 것 같고 젊고 매력적인 그녀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3년 동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내년이면 결혼할 것 같은데 어차피 제 여자친구는 회사 내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녀와의 이런 관계를 즐겨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조심하면서 즐거운 사이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점점 더 못마땅해 했고, 남편도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닥달하는 시댁에 지쳐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외로운 마음에 취미로 다녔던 모임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마음이 흔들려 잠깐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들켰고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바람난 남자도 남편이 시켜서 저를 만난 남자였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니 이혼하라고 난리인 시부모와 남편이 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뭐니 혼자 착각에 빠져 살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마땅히 일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월세방 보증금 간신히 구해 나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터라 멀쩡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끔 식당 알바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며 알게 된 미연 엄마가 있는데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한 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이씨, 근데 진짜 좀 고집이 세고 까탈스러운 양반이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급여는 잘 쳐주니까 좀 참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심해. 나도 웬만하면 다 맞춰 하는데 이 영감은 도저히 못 감당하겠더라. 고마워 미연 엄마. 사람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쉽나? 잘해볼게. 그래, 내가 주소 핸드폰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늦지 말고 가봐. 늦으면 난리 난다. 그렇게 미연 엄마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연 엄마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누구요? 오늘부터 영감님 도와드리러 온 김순이여요. 잘 부탁드려요. 옆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 사람을 보내? 말도 없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미연 엄마 말대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꾹 참고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요. 영감님은 고개를 그냥 휙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영감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별말 없이 수저를 들더라고요. 어때요? 입에 맞으셔요? 먹을만 하네.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대꾸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툴대고 밀어내는 말들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고자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롭기도 했고 여기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뭐라고 툴툴대든 말든 제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다가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짠! 우리 오늘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 메뉴인데 한잔 할까요? 술은 무슨? 에이,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으시면서 저도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자 한잔 받으시고. 저는 술을 얼른 따라주며 짠 했습니다. 영감님도 술 한잔 먹더니 좋은지 술병을 가져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둘이 연신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하니 속에 있던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감님은 나이도 아직 정정한데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싫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상처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이혼했어. 나랑 살면 불행할 것 같다나 뭐라나. 왜요? 영감님, 혹시 술 먹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그랬나? 폭력은 무슨? 애를 갖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영감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영감님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휴 참, 나도 주책이야. 저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술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랬는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상처들을 서로 꺼내 얘기를 하며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영감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표현해 왔고 함께 살자는 영감님 말에 저도 월세방을 정리하고 나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살림을 합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노산이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걱정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제게 영감님이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 믿기 힘든 금액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도 안 하는데 어찌 큰 돈을 주며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영감님은 아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희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미혼 남자입니다. 판교의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정신없이 20대, 30대를 일만 하면서 보내다 보니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즐기며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아서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며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항상 있었는데 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면 다들 제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비혼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화를 내면서 제 곁을 떠나가곤 했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외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만나는 여자들은 제 마음 속까지 채워주지는 못했고 금방 또 헤어지고 다른 사랑을 찾았죠. 그런데 이번에 만나게 된 여자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제가 그녀를 만나게 된 건 요즘 나이를 먹으니 자꾸 배도 나오고 체력이 30대 같지 않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저녁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 수영장을 등록했습니다. 수영은 예전 20대 초반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 초급반부터 다시 배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등록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날 그곳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초급반 수영 강사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운동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탄탄한 몸매에 얼굴 이목구비가 완전 도도한 고양이 느낌이었어요. 외모는 굉장히 차갑게 생겼지만 수업하는 내내 다정한 목소리에 완전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영 강습을 하는 도중에는 항상 수영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쌀국수를 먹으러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식당 맞은편에 혼자 앉아서 국수를 먹고 있는 여자 손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바로 초급반 수영 강사였는데 수영 모자를 안 쓴 모습은 살짝 파마기가 있는 단발머리였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은근슬쩍 그녀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혼자 오셨어요? 쌀국수를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아침 초급반 수영 듣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영 이야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 먹고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수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싶다는 핑계로 그녀의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영 강사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수영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생각뿐이었어요. 빨리 친해지고 데이트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정말 많이 노력했고 제가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티나게 행동했는지 그녀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저와 밀당을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만나면 서로 티 안 내고 눈으로만 인사하고 잠시 후에는 핸드폰으로 오늘 예쁘다는 이야기도 하고 대놓고 밖에서 한번 만나자는 말도 자주 하곤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결국 그녀와 약속을 잡고 주말에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의 나이 차이가 8살이 났지만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약속이라 6시쯤 만나서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에서 소고기를 먹고 2차로는 칵테일과 와인을 마셨는데 역시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니까 금방 서로 말도 놓고 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술에 취한 그녀의 모습은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애교도 없고 농담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하니까 완전 말도 많아지고 애교는 기본에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스킨십도 많아지더라고요. 은근히 농담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팔뚝이나 다리 위에 손을 올려두는 바람에 이야기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술 먹을 작정으로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번화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택시 안에서도 어지럽다면서 제게 기대고 팔짱을 끼는 바람에 솔직히 택시 기사님 눈치가 조금 보이기는 했습니다. 워낙 몸매도 좋은 여자라서 제게 엉겨붙으니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이미 그 여자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택시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서 우리를 내려줬습니다. 집에 들여보내기 왠지 아쉬워서 그냥 손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걸 보더니 살짝 웃으면서 왜? 오빠, 나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첫 데이트인데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은큼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아니라고 그냥 집으로 올려보내는 건 솔직히 남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고민하다가 같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제게 다가와서 입술에 진하게 키스를 해주더라고요. 뽀뽀도 아니고 갑자기 처음부터 키스라니. 온몸이 머리 끝까지 짜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나고 많은 여자들과 키스를 해봤지만 이렇게 저를 끝까지 빨아당겨서 하는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역시 수영선수라서 폐활량이 좋아서 그런 건가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가 더 신나서 제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키스까지만 이라고 말하고는 휙 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집에 오는 내내 입에서 그녀의 느낌이 가시질 않았고 이전까지는 어떤 여자를 만나던지 끝까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으로 꽉 차서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썸을 타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와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었는데 그녀는 사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그녀에게 함께 하고 싶다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새벽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수영장으로 향하고 있고 수영 강습하는 중간에 남들 시선을 피해 물속에서 손도 잡고 가벼운 터치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짜릿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이상형의 여자를 처음 만나봐서 그런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였는데 그녀를 만난 후로는 결혼을 해서 얼른 저희만의 가정을 갖고 싶어요. 이 나이가 돼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비혼주의였다가 결혼을 결심한 분이 계신가요? 늦은 나이지만 결혼해서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갑작스레 결혼을 생각할 만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은 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녀를 닮은 예쁜 아이도 낳고 싶은데 제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혼해서도 지금 만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 옆에 누나네 부부가 살고 있어요. 5살 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둘 다 맞벌이고 부모님도 일하시느라 바쁘다 보니 놀고 먹고 있는 백수인 저에게 누나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카 픽업 도와주면 용돈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요.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할 건 없고 조카 등하원 도와주고 누나네 부부 끝날 때까지만 잠깐 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조카라 놀아주는 것도 크게 힘들 게 없었어요. 그냥 공룡놀이, 영웅놀이 같은 걸 해주면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할만했습니다. 처음 조카 등원을 해주러 유치원 버스 차량 올 시간에 나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 등원시키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혼자 남자다 보니까 괜히 민망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간 아씨 괜히 한다고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와서 조카한테 인사를 하고 보냈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금방 조카가 끝날 때가 됐더라고요. 버스가 올 시간이라 조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아침에 그 아줌마들도 애들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봤던 후질근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말끔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도 했더라고요. 설마 남자인 제가 있어서 꾸몄나 싶었습니다. 저도 후질근하게 나오는 게 창피했는데 이 아줌마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카가 삼촌 부르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런 조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준비해놓고 간 간식을 조카 손발을 씻기고서 앉혀 먹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대며 떠드는데 귀여웠습니다. 이래서 다들 애 낳고 아이 키우는 맛에 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조카는 놀아달라며 본격적으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조카랑 영웅놀이를 하며 악당이 되어 몇 번을 총에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놀아준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벌써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육아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조카랑 더 놀다 보니 누나가 먼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다! 조카는 퇴근하고 오는 엄마가 반가워 신나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참 안쓰러웠습니다. 한참 엄마랑 붙어서 사랑받을 나이인데 아무래도 현실은 맞벌이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종일 유치원이며 다른 사람 손에 맡겨졌다가 저녁 돼서야 엄마 만나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놀아줘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 왔어? 나 이제 집에 간다. 육아 이거 보통이 아니네. 고생했다. 쉽지 않지?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저녁 먹고 갈래? 아니, 그냥 빨리 집에 갈래. 내일 또 올게. 조심히 가. 조카가 짠하고 안쓰럽긴 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왔으니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기가 아주 쏙쏙 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대로 집에 와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알람 소리에 일어나 보니 벌써 날이 밝아 있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씻고 누나네 집으로 가서 조카랑 있다가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두 번째라고 아줌마들이 말도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민호 삼촌이신가 보다. 어우, 잘생기셨네. 역시 아줌마들은 거리낌이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더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누가 말 좀 그만 걸어주게 했으면 좋겠다 싶던 찰나 버스가 왔어요. 민호야, 버스 왔다. 얼른 타자. 저는 얼른 말을 돌려 조카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차량 선생님이 내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봤던 선생님이랑은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외모에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삼촌분이시구나. 민호가 삼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본가에 와 있는 동안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녀석이 참 좋아하네요. 그렇게 그녀와 짧은 얘기를 나누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귀여운데 섹시한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너무 제 스타일이라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카 하원길에 그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었는데 계속 바뀌는 건지 다른 선생님이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어느 날에 조카 영유아 검진 있으니까 오늘은 가서 일찍 하원시키고 영유아 검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차키를 주며 차 타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카 유치원으로 직접 조카를 데리러 갔고 조카 담임인 그녀가 조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조카 영유아 검진이 끝나고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 식당으로 가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와서 술을 먹자고 해서 부모님한테 조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아직 저처럼 취업 준비 중인 친구도 있고 이번에 취업을 해서 취업턱을 쏘겠다고 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저도 얼른 이 친구처럼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노는 게 더 좋네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저녁을 먹고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룸 노래방으로 갔어요. 친구가 오늘 자기가 풀로 쏘겠다며 노래방 직원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쁜 애 3명으로 들여보내라고요. 저는 이 자식 취업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본인이 쏘겠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 술이 세팅되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예쁜 여성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온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화장이 진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서 긴가민가 했지만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보니 조카의 담임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얼른 옆에 앉고. 친구의 말에 다들 옆에 앉았고 친구가 그녀를 옆에 앉히려는 걸 저는 손목을 잡아 끌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뭐야? 네 마음에 드냐? 그래, 네 해라.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겁이 나서 많이 불안한 듯 해 보였습니다. 다들 짝을 이루고 분위기가 올랐고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말없이 제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취한 친구 2명은 먼저 여자들과 일어나 보겠다며 나갔어요. 노래방에는 저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발 원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거라며 우는 그녀가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아버지도 병원 신세에 있고, 도저히 제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거는 정말 후회할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죄송해요. 민호 삼촌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저 돈 벌어야 돼요. 제가 돈 안 벌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힘들어지세요. 너무 안타까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짧은 옷을 입은 그녀의 허리에 제 난방을 둘러주었고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주제 넘을 순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때요? 충분히 다른 일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 끝나고 다른 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이 급한데. 요즘 배달일 여자분들도 많이 한대요. 저 아는 동생이 배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 줄게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는 거라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배달 스쿠터도 제가 마련해 볼 테니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생님 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하면서 아이들 보며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어린아이같이 울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끄끄거리며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쁜 길로 빠져 계속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요. 애들 보면서도 왠지 모를 죄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지내지 못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서로의 입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전 그녀의 배달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녀도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와서 열심히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보고 감싸 안아주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노래방에서 그녀가 저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날 노래방을 가서 그녀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